1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문제까지 이제 문항 분석한 내용들, 그걸 한번 좀 보고, 물론 문항 분석의 자료가 4개년 하든 3개년 하든 하는데 이 문항의 비율은 거의 같아요. 왜 그게 같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 의뢰를 할 때 어떻게 하게 되느냐. 물론 이제 이거는 공동 출제를 해서 들어가서 문제 출제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문제 출제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고건축에 대한 문제 한 문제 출제해 달라. 그 다음에 목조에 대한 문제 2문제 출제해 달라. 이렇게 문항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거의 문항수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의 비율을 우리가 따져보면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됐나 하는 걸 한번 보면 안 본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 건축 계획 분야에서 우리가 건축 계획이 20문제씩 했는데, 그러니까 15년도 16년 아이고야, 이게 건축 계획이로구나. 이거부터 일단 같이 하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비율이 거의 같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런 걸 이제 알고, 그 다음에 그 비율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거기에 집중되려 절대로 한 군데 집중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건축 구조 보자 이 말이지. 구조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출제됐던 것들을 모아봤더니 이 건축의 구조의 기본 조건, 즉 개론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약 5%,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개론 부분에서 항상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내용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구조에서는 6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구조에서 6문제가 이게 몇 퍼센트냐면 약 10%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20문제 중에는 목구조에서 2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이거는 한 문제가 출제됐던 거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면 조적구조에서 역시 7문제니까 역시 10%야. 그러니까 2문제 정도가 나왔다. 즉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더니 개론 부분에서 1문제, 목구조에서 2문제, 조적구조에서 2문제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변함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흙막이 공사, 이거는 기초구조에서 그동안 이제 1문제 나왔다. 근데 이것이 1문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약 1.7%밖에 안 나왔으니까 매번 1문제씩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문제에서도 언젠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다가 기초구조에다가 문제를 출제해달라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 출제하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선별하는 과정 중에 빠져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 다음에 이제 잘 알겠지만 철근 콘크리트는 30% 나왔어요. 20문제 중에 몇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6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 지금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서도 특성이 뭐냐, 재료가 뭐냐, 시멘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철근의 피복 두께, 기초에 대해서, 나선 철근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골고루 분포가 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느 부분 하나에 치우쳐서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쉽게 표현하면 어떤 시험 문제든지 한 군데 치우쳐가지고 거기서 시험 문제가 속된 말로 몰빵해서 나오지는 않는다. 꼭 그게 비례 배분하고 있으니까 그 염두에 둬야 되겠다. 자, 철근 콘크리트 6문제예요. 그 다음에 강구조 가보죠. 강구조도 역시 21%니까 이것도 5문항 정도는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강구조에서도 보면 철근의 이음 같은 거, 그 다음에 강제 인장 능력과 변형도에 관계된 거, 이 문제는 2-3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왜? 강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철골 구조의 장단점, 그죠?
철골 구조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철골 구조를 쓸 거냐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쓸 거냐 아니면 목 구조를 쓸 거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장단점, 그 다음에 여기에 강제 종류, 특히 접합에 대해서 왜? 철골 구조나 목 구조는 무슨 구조예요? 가구식 구조잖아요. 가구식 구조니까 가늘고 긴 부재를 연결해서 또는 거기에 조립을 해서 모서리 부분 같은데 용접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접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목 구조에서도 목재의 맞춤과 이음 여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똑같은 그러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 보에서 어떤 일들을 부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아주 전체적으로 분포돼서 나오고 있죠. 어디에 하나 용접이면 용접에서만 시험 문제 출제되질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구조. 예를 들면 돔구조, 그 다음에 입체구조, 케이블구조, 막구조 이런 구조들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나와봤다. 아치에 대한 거 나왔고 돔구조, 입체형 구조, 케이블구조, 막구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틀림없이 다음에도 특수구조 중에 이런 구조가 없다고 한다면 이 외에 다른 구조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역학에서 역시 3문제 정도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 그것들이 반력을 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단면에 대한 거, 응력에 대한 거, 역시 단면, 부정정, 정정을 판별하는 이런 내용들의 것들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아주, 예를 들면, 역학이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역학이 3문제 정도 나오는 거를 우리가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20문제 중에서 3문제면 15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 우리 앞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누구나 다 조금만 하면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역학 부분에 가서는 조금 해가지고 되지를 않는다는 게 역학을 공부하는 애로사항이죠. 그래서 이 건축 구조가 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 그 다음에 2018년도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됐는가 하는 걸 한번 좀 잠깐 보죠.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출제된 문제예요. 그 문제들은 기초구조에 대한 거, 목재의 접합에 대한 거, 목구조의 기둥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역학에서는 단면의 성질, 모멘트 산정, 반력 산정, 이것들이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멘트 문제, 물론 18년 문제를 인강으로 봤는지 모르지만, 모멘트를 구하는데 우리가 모멘트를 못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역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다. 힘 곱하기 거리인데 그 거리는 수직거리를 구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냈느냐면 이런 문제를 냈잖아요. 이렇게 하중을 주고 여기서부터 1m 정도 벗어나서 요점에다가 5점을 잡아줬어요. 그래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예를 들면 3m, 여기서 요 거리 여기서 요 거리 1m, 요거 2m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모멘트를 구할 때 모멘트는 이 작용선상에서 수직거리를 구해내야 되는데 이 거리를 구합니다. 이번에는 3, 4, 5m를 전체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게 될 때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수직거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나온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낼 수 있었느냐 하면 이 힘을 이런 힘과 이런 힘으로 분해하면 이 점에 대해서 수직거리, 이 거리에 대해서 수직거리가 그냥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불력을, 즉 합력이 주는 효과나
각각의 분력이 주는 힘의 효과나 결과는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다 이 말이죠. 그걸 알고 있으면 여기서 분해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분해하는 능력이 생기지 못하면 결국은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지만 기본이 제대로 닦여 있지 않으면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조적 구조에서 보강블록 구조하고 벽돌 쌓기. 벽돌 쌓기 우리가 뭐 무수히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영식 쌓기, 불식 쌓기, 그 다음에 네덜란드식 쌓기, 뭐 프랑스식 쌓기. 이런 종류의 벽돌 쌓기. 물론 뭐 영농 쌓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엽새우 쌓기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쌓기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보강블록 구조에 대한 문제. 역시 철골 구조에 대한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됐어요. 철근 콘크리트 문제 5문제. 그러니까 철골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분석해 봤더니 철근 콘크리트가 6문제, 철골 구조가 5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철골 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가 5개가 같이 10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구조에서 2문제. 역시 특수구조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느끼게 될 게 뭐냐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우리가 구분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다 중요한 부분들이다. 지금 우리 책의 목차를 보면 목구조, 조적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기타 구조,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강의를 시작할 때 그런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지만, 책을 몇 번 정도 읽어보라 그러냐? 10번 정도만 읽어봐라. 그러면 질문이 필요가 없다. 질문을 안 해도 다 할 수가 있다. 근데 10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힘들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막상 해보면 처음에는 10번 읽을 때 뭐 예를 들면 한 달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2번째 읽을 때는 한 20일 걸리고, 3번째 읽을 때는 보름 걸리고, 점점 줄죠. 그러면 나중에 6, 7, 8번, 9번째 읽을 때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읽어볼 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10번씩 보고 나면 모를 게 없다는 거죠. 문제는 생각해야 되는 문제, 풀이해야 되는 문제, 역학의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때 이제 다른 공부는 우리가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역학만큼 한꺼번에 못한다면 차근차근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자.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우리가 11월 달부터 그 진도표 줬죠. 진도표를 한번 보고 이제 우리가 11월 달 이제 개강을 해서 11월부터 3월까지, 이때까지는 이론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이론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만 공부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뭐까지 해야 되겠어? 연습 문제도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내가 이론 공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다시 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의 변천에 대한 것부터 건축의 계획,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우리나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서양 건축, 이게 또 계획이다. 자. 이 계획하고 구조가 자꾸 헷갈려서 좀 미안한데, 자, 구조 한번 보자. 구조도 역시 11월 달부터 3월까지는 전부 다 이론 강의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 계획이 서 있는데 이론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론 강의뿐만이 아니라 연습 문제도 풀이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물론 뭐 건축 구조 이해부터 목 구조, 조적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그 다음에 구조 시스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통상 보는 일반 구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 구조, 건축 구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힘과 구조물, 여기서부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역학이죠. 역학이 한 5주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역학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역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철골 구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3월까지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4월 달부터는 매주 2번씩 모의고사를 시험을 볼 거예요. 모의고사 보고 그 모의고사 가지고 문제도 풀고, 물론 저게 뭐 지금 우리가 계획은 2회로 잡아놨지만 뭐 어느 경우는 3회도 될 수가 있고 어느 경우는 뭐 1회밖에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 이게 통상 우리가 한 20회까지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20회까지 하면 한 400문항 시험을 보죠. 400문항, 그 다음에 서적에 있는 문항, 이런 것들, 그것들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1000문항 이상의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 개개인이 또 그런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겠죠. 그 풀어봐서 그것들과 이제 자기가 공부한 것들, 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게 되느냐.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똑같은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오류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 있고,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틀린 것을 물어본 걸 옳은 것으로다가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옳은 것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틀린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갖다가 정답을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듯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문제를 풀어본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그 문제에서 내가 그동안에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계획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전국 모의고사식으로다가 아마 모의고사를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4, 5월 공부하는 동안에 그 공부하는 한 달 한 달을 나누어서 모의고사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4월 달, 5월 달, 6월 달, 5월 달 2달 동안은 계속 문제만 풀고서 그렇게 이제 시험 준비를 할 거다. 그런 계획이 이제 하에 우리가 진행이 된다는 걸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계획 하에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5월 중순이나 초순경 되면 중간고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 계획을 맞춰줘라. 또 방학을 언제 하고 그 다음에 개학을 언제 하고, 그러니까 요때는 시간이 좀 있고 요때는 시간이 좀 부족하겠구나. 그런 시간 관계도 생각을 해서 시간 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한 주 한 주의 계획이 주어지긴 하지만 이 계획대로 본인이 다 따라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고 그렇다면 내가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학교에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앞당겨서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내요.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이제 뭐 3월이라네요.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3월 말까지 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5월
중순경에 시험 보죠. 그렇죠? 5월 중순경에 시험 보니까 요때 시간을 우리가 잘 써야 된다는 거죠. 11월부터 5월까지 약 6개월 되죠. 그렇죠? 6개월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수학 기초반을 하면서부터 그게 아마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금방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한 달 가버린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합격을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시간 낭비했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를 알려주는 이유 뭐 이제 알았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앞으로의 계획은 본인 스스로가 다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단 진도 계획은 우리 이렇게 서 있다. 진도 계획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될 거다. 또 우리가 두 번 시험을 보잖아요. 5월 달에 보는 거는 시도교육청이죠. 그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보는 거는 우리 서울특별시. 근데 교육청 시험하고 서울특별시하고는 시험의 차이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은 여러분들만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같이 시험을 봐요. 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석차를 나누어서 합격 불합격을 만들고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위 특성화고라고 하는 학생들의 부류가 있는데 요 문제들의 기준이 아마 다 중간쯤 오지 않나 봐요. 대부분이 일반인이나 그 다음에 특성화고를 다닌 사람이나 우리 전공 분야에서는 크게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이 전공부, 우리가 일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이제 구조 속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역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고, 철골 구조가 들어가 있고 하는 이런 구조들의 과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일반인이 하기는 뭐 쉬우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간단하게 최대한, 물론 역학은 간단하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에 대한 건 우리 교재를 아주 간단하게 꾸며놨어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조책, 그 다음에 뭐 계획책 굉장히 두꺼웠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 구조책하고 계획책을 약 구조는 한 400쪽, 계획은 한 300쪽 정도로다가 책을 만들었어요. 지금 책이 아직 나오지를 않아서 그 책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우선 지금 인쇄물 나눠준 것이 그 책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책이 나오면 책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들 마음을 먹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다들 딴 생각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시기냐 하면 한 2달쯤 지나가면, 처음에 한 달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열심히 하죠. 근데 한 2달쯤 지나가면 이제 힘들어진다. 그 힘들어지는 걸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나온다는 거죠. 또 교육청 시험 문제하고 서울특별시 시험 문제를 비교해 보면 서울특별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이제 이래요. 교육청 시험을 보고서
혹시라도 안 된 학생들이 실망을 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나중에 포기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보고 나면 어떻게 보면 열받을지 모른다. 야, 시험 문제가 저렇게 쉬웠는데 내가 시험을 안 본 것이 얼마나 열받겠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개 시험에 대해서 다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서 준비를 하는데 이게 불합격되고 나면 여기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안 됐다고 여기서 안 돼.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 여기는 이미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이게 바뀌어 있었다고 하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하나의 단점이죠. 그렇긴 하지만 교육청 시험을 보고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서 실망하지 말고 서울시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면 충분히 잘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2018년도 문제풀이를 해줬는데 그 문제풀이 해준 문제들을 한번 봐봐요.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장 기본적인 요소, 기본을 갖췄느냐 하는 거예요. 몇 번씩 그런 얘기도 우리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만 A는 B다. A가 B라고 그랬는데 A가 B라는 내용만 알면 거기에 A가 뭔지 B가 뭔지 하는 내용을 같이 알아야만이 A가 B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A는 B라 그러는 그런 문구를만 준다면 초등학생들 시험 문제고 우리 소위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라는 학교 시험에서는 A는 B라고 표현하지 A에 대한 내용을 늘어놓고 B라는 내용을 늘어놓고 A, B가 맞는지 틀리는지 하는 걸 물어본다는 거죠. 기본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A는 B라고. 아마 지난번 강의를 들은 학생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어요. 침엽수는 자연건조로 가능하고 활엽수는 인공건조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이 속에는 침엽수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활엽수가 어떤 나무냐, 자연건조의 의미는 뭐고 인공건조의 의미는 뭔가 하는 걸 아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침엽수의 종류를 늘어놓고 자연건조할 거냐 인공건조할 거냐를 물어보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한 단계죠. 근데 여기서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2개를 놓고 침엽수하고 관계되는 걸 연결하라는 문제를 냈을 때는 침엽수는 자연건조로 가능하고 활엽수는 인공건조로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어야만이 이걸 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한다든지 할 적에 그런 내용의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책에 우리 책이 이제 아직 나오질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책이 나오면 책에 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침엽수는 자연건조로 가능하고 활엽수는 인공건조로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것들을 우리가 책의 문제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하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낼 거예요. 우리가 조적조에서도 예를 들면 조적조 벽체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죠. 그렇죠? 근데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비교해 볼 때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아줘서 기초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벽이 내력벽이죠. 비내력벽은 오직 칸막이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벽식 구조에서 벽체는 내력벽의 그러한 벽체를 가질까요? 비내력벽의 벽체를 가질까요? 벽식 구조에서 말하자면 바늘
벽으로만 짜여진, 벽의 형태로만 짜여진 구조물로 만들어진 거 우리가 벽식 구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벽식 구조의 의미도 알아야 되겠고,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의미도 알아야만이 답을 찾아낼 수 있죠. 그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풀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긴 기간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6개월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6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어요. 근데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만큼은 철저하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아마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교육을 할 거니까. 또 이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특별시 시험이나 순서가 있으니까 여기 시험 봐서 혹시 안 되면 여기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생년월일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응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으면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학교의 내신 성적이 좋아야만 된다는 거죠.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부터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